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악독한 시어머니가 숨을 거뒀습니다. 평생을 노비보다 못하게 부려먹힌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입관 직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발에 심겨들인 건 비단신이 아니었습니다. 때 묻고 구멍난 다해진 버선 한 켤레였지요. 문상을 왔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어서까지 복수를 하는구나. 하지만 그 버선 속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장례식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님은 시집 온 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22의 어린 나이에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수님은 분명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남편 영수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들이 이 집안의 법도다.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자리에 들면 안 된다. 밥은 늘 시어머니가 먹고 남은 것으로 먹되 고기는 입에 대지도 마라. 알겠느냐?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내민 규칙들은 수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예, 어머니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에 고기 한 점 마음대로 못 올리게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매서운 꾸지람을 퍼부었습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서리게 지으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며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빨래를 조금이라도 늦게 거두면 게으른 것이 어디서 며느리 행세냐 며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수님의 손은 거칠어지고 가슴엔 피멍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남편 영수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수님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따로 살게라고 속삭였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수님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니 쓸모없는 것을 낳아놨구나.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수님은 아이를 업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젖을 물리면서도 밭을 메고 아이를 재우면서도 빨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불쌍하기도 해라.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여? 그러게 말이여. 시어머니가 악독하기로 소문났잖아. 며느리 손톱 밑에 가시 박혀도 모를 사람이여.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럽다는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한때 고운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40 넘은 사람처럼 늙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어느 날 수님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집에 돌아온 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을 오가는 수님을 보며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호들갑이냐? 약하게 굴면 세상이 더 무섭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밤이면 수님은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곤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은 멀었고
친정 어머니는 수님이 시집 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수님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수님아,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아라. 며느리의 인내는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그 말을 믿으며 수님은 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복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이제 42이 되었습니다. 딸은 시집을 갔고 남편 영수는 과로로 몸이 약해져 자주 드러눕곤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수님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물 떠와. 수님아, 이불 개. 수님아, 왜 이렇게 느리냐? 끝없는 요구와 질책 속에서 수님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님을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지만 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리라는 희망.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리라는 아주 작은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번번이 배신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건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수님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야, 빨리 와봐. 수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남편이 달려왔고 이웃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풍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겁니다. 그날부터 수님은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죽을 쑤어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구박받았으면서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네. 그러게, 나 같으면 그냥 내팽개쳤을 텐데. 하지만 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어떻게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수님을 향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님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미안하다, 수님아. 그것이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이라니. 평생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하지만 더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고 그 이튿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모두가 화려한 수의를 준비할 때 수님은 조용히 안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아니, 저게 뭐여?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낡고 해진 보따리였습니다. 천은 빛이 발에 누렇게 변했고 곳곳이 기워진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어머니가 평생 신고 다녔던 수만 번을 꿰맨 해진 버선이었습니다. 헉, 저걸 왜 꺼내는 거요? 설마 저걸 시어머니 발에 신길 생각인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조카 며느리 하나가 다가와 수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발에 저런 누더기를 신겨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거예요. 뭐라고요? 언제 그런 말씀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 알아요. 이걸 신겨드려야 해요. 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오. 새 비단신을 준비했으니 그걸 신겨드리는 게 안 돼요. 어머니는 이 버선을 신으셔야 해요. 수님의 눈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죽은 시어머니를 욕보인다며 혀를 찼습니다. 평생 구박당한 게 한이 맺혔나 보네. 죽어서까지 복수하다니 참 독하기도 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너무한 거 아니요? 문상객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수님을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입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해진 버선을 들어 시어머니의 발에 조심스럽게 신겼습니다. 버선은 너무 낡아서 신기는 순간에도 실밥이 툭툭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수없이 기운 흔적이 있었고 발가락 부분에는 작은 구멍도 나 있었습니다. 저런, 차라리 맨발이 나았겠어.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님이 버선을 시어머니의 발에 신기려 할 때 버선 뒤축에서 툭 하고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가장 가까이 있던 친척 하나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한지에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아니, 일기였습니다. 이거 어머니 글씨예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님아, 오늘도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 떠놓는 걸 봤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무 독하게 구는 것 같지? 하지만 이 악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단다. 내가 너를 부드럽게 대하면 세상은 너를 더 호되게 대할 게다. 읽던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늘 수님이가 밥을 조금 서릿게 지었다. 나는 또 화를 냈다. 상을 얻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매섭게 꾸짖었다. 수님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 아이가 완벽해져야 나중에 남편 없이도 시어미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님이를 봤다. 무거운 짐을 이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더구나. 무릎을 다친 것 같았다. 달려가서 짐을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뒤돌아서서 울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아, 내가 아껴야 내가 나중에 배불리 먹고 산단다. 내가 고기 한 점 안 먹는 건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 돈을 모아서 너에게 줄 밭을 사려는 거란다. 내가 새 옷 한 벌 안에 입는 건 옷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야. 그 돈을 모아서 너에게 줄 집을 마련하려는 거란다. 버선 속에서 또 다른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영수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토지 문서였습니다. 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논 3마지기, 밭 2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의 권리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을 궁핍하게 사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우리 수님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줬구나. 하지만 알아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단다. 내가 너를 혹독하게 대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이 가난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나 겪어야 할 서름을
너도 겪고 있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단다. 그래서 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 세상이 너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단련시키고 싶었던 거야. 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 모은 이 땅 문서들, 이제 다 내 것이다. 내가 평생 한 벌 옷을 기워 입고 한 끼 밥을 굶으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란다. 이제 너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딸아이 시집 보낼 때도, 남편 아플 때도, 내가 늙어갈 때도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게다. 그리고 이 버선을 보거라. 이건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날 신었던 버선이란다. 50년이 넘도록 신고 또 신었어. 왜냐고? 이 버선을 신을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단다.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끼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버선이 닳아 구멍이 나도 나는 버리지 않고 꿰맸어.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힘들고 아파서 구멍이 나도 버리지 말고 다시 꿰매어 나가거라.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거라. 순임아, 용서해다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내가 이 늙은이를 끝까지 지켜줘서,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던 사람의 목소리는 끝에 가서 완전히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순임은 해진 버선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인색했는지, 왜 그렇게 매섭게 굴었는지,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서툴고 거칠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순임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녀가 이제야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도 하나둘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저 어르신은 악독한 게 아니라 현명하셨던 거야. 며느리를 저렇게 아끼다니.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야겠어. 버선 한 켤레에 담긴 50년의 사랑이라니.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표면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영수는 어머니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다스리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수전노라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임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게 굳은 손, 평생을 노동으로 보낸 흔적이 역력한 그 모습.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제 딸에게 또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순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장례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